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3차 추경안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습니다. 추경안의 효과와 필요성을 짚어보겠습니다. 또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격화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될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국대 경제학과의 최백운 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경제로 봐서는 전시 상황이다. 전쟁에서 지면 무너지는 거니까 무너지기 전에 조금씩 나눠서 지금 쏟아부을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완전히 있는 힘을 다하자 이런 뜻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3차 추경은 어느 정도 규모에 어느 정도 효과를 낼 수 있겠습니까? 먼저 지금 대통령께서 제가 볼 땐 중심을 뒤늦게나마 좀 잡아주신 것 같아요. 기재부가 그동안 굉장히 소극적인 재정 운용을 그 입장을 가지고 왔었는데 굉장히 현실 지금 경제를 지금 정확하게 지금 대통령님께서 인식을 하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여당까지 포함해서 내년까지 어쨌든 간에 공격적으로 재정 운영이 필요하다는 것도 지금 사실 굉장히 정확한 인식이라고 저는 전제로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국내에 이제 그러니까는 그 블룸버그 통신에서 올해 말까지 한국의 국가부채 채무 비율이 46%, 내년에 50% 도달할 거다 이런 이제 보도가 경고가 나왔다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사실 근데 그 수치가 국내에서 제공한 저겁니다. 그래서 사실 자체적으로 계산한 건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근데 그 수치를 인정한다 했을 때 우리가 운용할 수 있는 46%까지 도달하려면요, 한 90조는 그러니까 여유가 있어요. 90조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성장률이 그러니까는 90조 투입하고 나서도 성장률이 0%라는 걸 가정을 했을 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도 성장을 안 한다고 했을 때도요. 그냥 90조 여유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30조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30조를 처음에 이제 기재부에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30조 가지고 저는 턱도 없다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를 3회 정도만 더 추가를 한다 하더라도 남은 6개월 동안에 그러니까 2달에 한 번 정도씩 한다 하더라도 그 이 추가되는 부분이 사실은 그러니까 이 전체 90조 여유 있는 분 중에서 한 40조 정도뿐이 안 됩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러니까는 재정 여력은 충분하다고 보고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최소한 그러니까는 이 재난 지원금에만 하더라도 한 40조 이상 투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일자리 지원을 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그러니까는 왜 그러냐면 지금 한 치 앞을 지금 내다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더군다나 수출이 굉장히 지금 2분기부터 굉장히 제가 이 방송 나와서 여러 번 얘기했듯이 제조업 충격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내수 강화뿐이 방법이 없어요. 내수 강화라는 건 결국 재정을 투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이 투자할 여력도 없고 가게가 지금 소비할 지금 여력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는 정부가 그러니까 사실 나서는 건 당연하고요. 한 90조 정도 여력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블룸버그 경고대로 하더라도 90조 여유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50조 이상 정도 동원을 해도 별 문제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시장이 막히고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노동자들은 거리로 또 다시 떨려 나오고 이런 상황에서는 결국 정부가 갖고 있는 힘으로 그걸 메꿀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건 분명한 것 같은데 다만 얼마나 빨리 얼마나 많이 하는 데서 좀 소극적인 태도도 있고 적극적으로 하자는 태도도 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3차 추경까지 쫙 했는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라든가 잘 안 된다고 하면은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확 높아지는 거 아니냐. 지금 이 정도만 해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한 4, 5%포인트 정도는 더 높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4, 5%포인트 높아진다는 것이요. 가장 이제 최악을 얘기를 한 건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긴급 재난 지원금 같은 경우도 효과가 없을 거라고 보겠는데 효과가 굉장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이렇게 경제가 어려울 때 재정을 투입하게 되면은 그 재정 승수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재정을 한 단위 투입할 때 GDP를 어느 정도 기여를 하느냐. 되게 그게 이제 일값보다 크다고 우리가 되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그러니까 지역 화폐를 통해서 이걸 지원할 경우에는 재정 승수가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적어도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한 90조를 운영했을 때는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플러스 반전됩니다. 분명히 반전되죠. 왜 그러냐면요, 지금 이 긴급재난지원금 2차 추경까지 했을 때 마이너스 0.6% 정도로 그러니까 KDI에서 예상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3차 추경을 해가지고 돈을 더 그 마이너스 0.6%라는 것이요, 한 11.5조 뿐이 안 됩니다. 이 감소 폭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부가 그러니까 재정 투입을 40조, 50조 투입을 하게 되면 11.5조 감소하는 거 충분히 커버할 수 있잖아요. 그럼 플러스로 성장률을 방어할 수 있고 성장률이 증가하게 되면은 세수도 증가하게 되고 있고요.
그러면 뭐냐면 분모가 커지기 때문에 예. 국가 부채가 증가해도 비율은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증가 속도를 떨어뜨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러고 보니까 블룸버그 통신이 말씀하신 대로 그 조사 보고서에도 내년도에 50조까지 투입을 한다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플러스 얼마가 될 거다라는 게 나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년에 이제 그러니까 50%까지 가더라도 한국 재정은 그러니까 별 문제가 없고 그리고 성장률을 그러니까 플러스로 그러니까 반전시킬 수 있다는 것이 블룸버그의 사실은 그 핵심인데 핵심이죠. 그게. 핵심인데 수치를 가지고 경고했다는 식으로 좀 악의적으로 틀림없이 보도했죠. 50조라고 하고 그러면 뭐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플러스 얼마가 된다. 예. 그러니까 니들은 참 운도 괜찮다. 좋은 그렇죠.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나왔던 것 같은데 보도가 안 됐습니다만. 예. 알겠습니다. 미국과 중국 얘기로 좀 넘어가 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세계 무역 경제 체제 속에서 중국이라는 것이 정말 대단한 글로벌 체인의 어떤 영향력을 갖고 있었구나를 걸 느꼈는지 중국을 어떻게든 압박하려고 뭐 상당히 많은 아이디어들을 내놓고 있는데 아예 미국에서 중국 기업들이 활동을 못하도록 하려고 옥죄는 것 같습니다. 이게 미국의 전략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코로나19로요. 예. 우리가 소중하게 얻은 교훈이 뭐냐면요. 우리가 오늘날 세계가 다 초연결 사회라 그러잖아요. 초연결 사회. 예, 다 연결됐다 그러잖아요. 네. 그럼 연결된 상황 속에서 미국과 주요 국가들이 대응한 방식이 국경 봉쇄하고 강제 자가 격리로 했어요. 예. 그 결과가 경제가 그냥 아주 그냥 충격으로 나타났죠. 그러니까 그게 효과적인 대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세계 경제 규모 2위입니다. 예. 유럽보다 더 커요. 커졌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은 중국으로부터 그러니까 이것을 다 봉쇄시켜 가지고 분리시켰을 때 이건 제가 볼 때 공멸의 카드입니다. 공멸.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이제 그러니까 기업들을 중국에 있는 기업들 다 철수시킨다 그러는데 미국에 진출한 기업들이 미국에서 굉장히 이득을 많이 보는 기업들이에요. 예. 그럼 자기 발등도 찍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요. 그리고 올해 2월 달에 그러니까 현대자동차가 차량 생산 조업 중단이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예. 그때 뭐 때문에 그랬냐면요. 그 와이어링 하네스라고 해가지고 그게 뭐냐면은 우리 자동차 안에 보게 되면 전기 배선들이 많잖아요. 배선 장치. 이걸 이게 묶는 게 그러니까 와이어링 하네스라는 겁니다. 그거 우리나라에서 못 만들 수 없는 게 아니라 중국에서 만드는 게 싸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유럽 사람들이 올해 그러니까 휴지 사재기 현상이 있었잖아요. 예. 휴지 만드는 게 뭐가 어렵겠어요. 하하. 근데 싸기 때문에 중국에서 하는 겁니다. 예. 그럼 기업들은 뭐냐면은 자신들이 경영의 합리화를 위해서 그러니까 중국에 진출하고 있는 건데 그거를 그러니까 지금 미국 입장 속에서는 사실상 중국을 그러니까 하나 봉쇄하겠다는 이런 차원에서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신냉전 선언을 사실상 하고 있는 상황에서 줄서기를 강요하는데 그렇게 줄 서가지고 중국을 설사 그러니까 완전히 분리시켰다 하더라도 중국의 그러니까는 이 경제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경제가 같이 그러니까 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봉쇄가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요. 봉쇄가 되지 않아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무역뿐만 아니라 금융에다 기술 연구 학술 분야까지 다 묶어가지고 뭐 짠다고 하니까 저렇게 크게 판을 벌리나 하는데 문제는 자 이제 대한민국이 여기에 우리랑 같이 선두적인 역할을 좀 해달라 이렇게 하면 뭐 어차피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괜히 끼어들었다간 중국이 사드처럼 또 한번 우리를 밑보면서 큰 문제를 제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거기에 같이 논할 필요도 없고요. 부안해동할 필요도 없고 사실 미국이 요구하는 것이 그러니까 국제사회 기준, 뭐 유엔이라든가 이런 기준에서 우리가 또 위반되는 게 있다면은 거기엔 동참을 해야 되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미국이 그러니까 중국을 그러니까 봉쇄하기 단순하게 어쨌든 간에 중국의 부상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에는 우리가 사실 거기에 동참할 이유도 없고요. 명분도 저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우리가 거기에 동참했을 때는 중국하고 완전히 그러니까 우리는 적대적인 관계로 될 수밖에 없고요. 그건 우리 경제에 굉장히 파국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글로벌 체인에서 중국이 갖고 있는 위치라든가 기능 같은 것들을 설명해 주셨는데 그래도 불안하니까 이럴 때 더 그래도 우리가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뭐 부품이나 뭐 소재 같은 것들을 일본에게 겪었듯이 중국과 관련해서도 준비를 해야 되나 뭐 이런 걱정들을 하더군요. 그런데 한번 아까 제가 예를 들었듯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핵심 전략 산업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그러니까 공급선도 다변화하고 그다음에 국내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국내에서 마련할 수 있으면 해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그게 상당한 비용을 수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듯이 와이어링 하네스 정도 같은 경우는 그거를 국내에서 굳이 생산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그걸 생산하려면요 인건비를 굉장히 낮춰야 되는데 그러면 국내 임금을 그러면 다시 후퇴시킬 수 있습니까? 그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제가 아까 했듯이 코로나19의 교훈을 우리가 오히려 국제 협력을 강화를 해가지고 이 문제 풀어야지. 아하. 서로 분리하고 봉쇄시켜가지고 하게 되면 공멸이다 이겁니다. 예. 예. 그럼 뭐 미국이 나서서 직접 해보려고 그런다 하더라도 그것도 역시 뭐 아까 저는 말씀하신 효과가 대로 제한적으로 효과가 봅니다. 거군요. 작년에 화웨이를 미국이 그렇게 옥죄했는데 그렇죠. 별 효과를 못 봤어요. 화웨이 시장 점유율이 거의 그러니까 변화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화웨이 같은 경우 화웨이가 무너지면 삼성이나 이런 쪽도 다 같이 연결돼 있는데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 완전히 이렇게 무너지거나 할 걱정은 없다고 보시는 그렇죠. 거군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번에 이제 화웨이 공격하면서 미국의 이제 대만의 TSMC는 중국과의 거래를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이제 안 하고 앞으로 향후에는 그러니까요 기존 계약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다 반도체 공장 짓겠다 했잖아요. TSMC하고 우리나라 기업들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그 파운드리라고 해가지고 이게 뭐냐면 반도체를 그러니까 우리가 반도체가 여기저기 사용되잖아요. 자동차에도 쓰이고 스마트폰에도 쓰이고 여러 곳 쓰이는데 그 제품에 그러니까 쓰여지는 제품에 들어갈 개념을 설계하거나 디자인하는 거 하고 그리고 그걸 이탁 생산하는 게 이제 파운드리입니다. 근데 TSMC가 전 세계 파운드리 시장의 절대적인 강자예요. 강자죠. 근데 삼성전자는 아직까지 인재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화웨이가 차지하는 비중도 크지도 않고요. 그 부분은요. 오히려 근데 메모리 반도체 부분은 사실 그러니까 미국이 9월 달부터 승인을 받으라는데 그 부분은 제가 볼 때 그렇게 그러니까 미국이 전략적으로 그러니까 옥죄일 그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 이재용 부장이 우리가 주목할 건요. 이재용 부회장이 얼마 전에 그러니까 중국을 산시성을 다녀왔잖아요. 바로 그게 만약에 미국이 만약에 그렇게 견제하는 부분이라면 가지 않았을 겁니다. 가지 않았을 것이고요. 그 부분에서 이제 메모리 반도체 부분은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여유가 있는 부분이다 보고 있고 다행스러운지 어쨌든 간에 메모리 반도체 중심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말씀하신 어떤 그 반도체 부분에서 파운드리 쪽을 이제 삼성 같은 경우 엄청난 돈을 투입해서 키우려고 한 거 아닙니까? 속도를 좀 냈으면 했는데 자꾸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조금 마음이 놓이긴 하는데 미국도 뭐 중국 기업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라 하지만 미국 기업들도 역시 기업은 기업대로 이익을 쫓아가고 합리성과 효율성을 쫓아가야 되니까 쉽지는 않겠군요. 이번에 중국에서 화웨이 공격하니까는 중국에서 딱 거론하는 업체가 4개가 있었는데요. 애플, 그다음에 퀄컴, 인텔, 그다음에 보잉. 이게 저 중국에서 엄청난 이익을 내는 기업들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생산 공장도 있었고 다.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철수시키려면 자기 기업들 그러니까는 돈 벌지 말라는 얘기예요. 근데 기업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아무튼 미중 간에 뭔가 좀 이렇게 협력 체제로 빨리 전환했으면 하는 바람은 간절한데 쉽게 되지는 않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미국이요. 미국이 지금 그러니까 앞을 향해서 지금 가는데 약간 브레이크가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 쫓아오는 게 있다 보니까 지금 초조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